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비 고1, 고3, 1타 강사에게 비판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챕터를 나눠서 첫 번째, 신박한 풀이 정말 필요할까? 두 번째, 검증된 조교와 수업 후 질문 타임 정말 믿고 있나요? 세 번째, 우리 아이가 누군지 이름은 알고 있나? 네 번째, 정말 좋은 교재, 요즘 내신 경향과 수능은 알고 있나에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이 예비고1 1타 강사라는 거는 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1타 강사라는 정의는 뭐죠? 그 회사에서 대성이든 메가든 이투스든 뭐든 그 회사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온라인 수강생이 가장 많은 사람이 현강도 할 때 그 사람을 이제 1타 강사라고 하죠.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어떤 학원에서 수강생 조금 있으면 고1도 1타, 고2도 1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왜 비판적이냐? 요즘에 이제 광풍이 한번 불었죠.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예비고1에 관련돼서 이제 각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습니다. 예전에는요, 거의 2학기 기말고사 11월 초에 시작하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11월 중순에 테스트를 봐서, 그래서 12월 말부터 시작하는 반,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반으로 예비고1을 모집했는데 학생들이 적고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파이가 줄어드니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름방학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1, 2년 지나면 겨울방학까지 내려오고 중1까지 내려오고 초6까지 고등준비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그렇죠? 근데 다 잘 가르치고 좋은 분이시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부풀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고 작은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꼭 그분이 실력이 있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된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서 어떤 것들이 잘 돼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아주 작은 교회 교인 5명, 10명 놓고 설교하고 그럴 때는 다 일일이 매일같이 신방 다니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낮은 자를 만나려고 목사가 됐는데 높은 자만 만나게 되고 비싼 것만 먹게 되고 좋은 차만 타게 되다 보면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분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수강생이 많은 학원, 저도 이제 저는 1타는 아니고 저는 그랬지만, 저도 수강생이 한때 많을 때는 150명 이상 된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수강생이 적을 때는요, 얘 어떻게 한 명 만들어서 내가 1등급 만들어서 소문나고 소개해주는 엄마들 잡아가지고 바나나 만들고 팀 수업하고 막 그런 거에 막 열정이 있고 막 얘가 시험 못 보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이 수강생이 많아지면 짜증나는 애, 막 자꾸 전화하는 엄마, 막 자꾸 귀찮게 하는 엄마, 막 그런 애 있으면 빨리 나가라 대기생 많다, 막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내가 돈도 잘 벌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학원 강사고 원장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90% 이상은 빨리 조금 더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애들 가르치기 너무 짜증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저 1,000억 버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65살까지 수업하는 게 목표예요. 늙은 거를, 나이를 살짝 속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물론 우리 부모님들 다 똑똑하시지만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계륵과 그 다음에 진주를
잘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박한 풀이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학원 갔다 오면은 요번 수업 어땠니? 그 선생님 유명하다는데 어떻니?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엄마, 보니까 역시 1타 강사는 달라. 풀이가 신박해. 내가 몰랐던 풀이로 해줘. 풀이가 대단해.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박한 풀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을 저도 가르치면요, 저희 학원 작은 학원이라서 한 40명 전후밖에 안 되는 학원이지만,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요, 이 친구들 어떻게 1등급을 받고 어떻게 전교 1등을 하고 어떻게 그러냐, 이 친구들한테 신박한 풀이, 패턴적인 풀이를 설명해 줘서가 아니야. 항상 제가 얘기해요. 너희들한테 그런 니네들이 화려할 수 있는 풀이는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기가 완벽한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쌤을 꼭 풀려요. 그 유형서를 풀면서 그 유형서를 빠르게도 풀지만 좀 투박하게 기본 공식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면서 풀어야지 이런 신박한 풀이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수업 듣는 친구들 그렇게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요즘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문제지는 잘 풀겠죠.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니까 내신 점수 안 나와도 수능으로 대학 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결국에 수능 보면 수능 점수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박한 풀이, 그건 나중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원론적인 거 알면 요즘 수능 다 풀 수 있고 요즘 내신 다 풀 수 있어요. 신박한 풀이는 나중입니다. 모든 게 완성이 된 다음에, 아, 신박하다. 아, 내가 이거 접근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 식 하나 외워서, 이 공식 하나 외워서 못 푸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다.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신박한 풀이를 내가 기본 체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들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검증된 조교와 수업 후 질문 타임 정말 믿고 있나요? 제가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요즘에 다른 과목도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요, 조교들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요. 클리닉 가서 조교가 해줬는데 나보다도 문제를 못 푼다. 뭐 저희 학원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보다도 못한다. 내가 이 클리닉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질문하지 말고 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또 돈 내고 다니는 건데 그 성실하니까 클리닉 오라 그러면 간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정말 클리닉이 필요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걔네들을 조교가 컨트롤 해주고 커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해줘요. 자기가 잘 풀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애가 이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한 명 있는 조교는 굉장히 그 조교를 만난 건 축복이죠. 그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걔는 과외도 돈 더 많이 받을 거니까 금방 그 조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학을 풀어주는 거는, 풀어주면서도 항상 눈동자를 봐요. 대답을 듣고. 근데 조교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눈동자를 보면서 내가 풀어줬을 때 딱 한 번 풀면서 눈 보면, 아, 얘 이해 가냐 이해 안 가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고 말아요. 아이들 100명 중에 95명 다 끄덕끄덕거립니다. 다시 질문 안 해요. 나 5명 이해 안 가서 질문하면요, 조교가 목소리가 올라가요. 이거 몰라? 이거 안 배웠어? 이거 기본이잖아. 그럼 다음부터 질문 안 해요. 거의 대부분 100% 이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조교가 설명을 해요? 담당 강사가 설명을 해야지. 담당 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설명을 해줘야지. 왜 조교 설명을 듣고 비싼 돈을 내고 있어요? 담당 강사가 다 질문을 받아줄 수 없으면 그러면 인원수 줄여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지 이름은 알고 있나요? 수강생이요 100명 넘어가면 이름 못 외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성적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갑니다. 옛날에 손사탐 그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 할 때 막 빽빽하게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정말 좋은 교재, 요즘 내신 경향과 수능은 알고 있나? 아이들이 가끔 1타 강사 교재를 가져요. 요즘에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 형편 없었죠. 그쵸? 요즘은요, 요즘 내신은 정말 교과서적이게, 정말 모의고사적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신 어렵다는 학교들도 요즘엔 내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서 신박한 풀이를 해줘야 나의 강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만 업데이트해요. 옛날에 있는 문제, 수리논술 문제, 수리논술 문제도 요즘 문제는 5문제 나오면 5문제 다 풀 수 있게끔 거의 나와요. 거기에 풀이 과정을 보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갖다 넣어놔요. 의미 없어요.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면 3등급 나와버리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얘네들 어려운 문제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모자르고 기본 문제 실수하고 계산 실수하고 문제 잘못 읽고 그거 어려운 문제 아무리 풀어봐야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많이 풀고 그런 수업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걷잡을 수 없어져요. 지금도 걷잡을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얘네들이 쉬운 문제 푸는 거 공부라고 생각 안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지나봐요. 머리가 더 커졌어요. 본인 생각이 더 있어. 나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나 어차피 모의고사 잘 나오잖아. 그리고 수능 폭망하는 아이가 100명 중에 90명 이상 돼요. 단언할 수 있어요? 수능으로 대학 간다고? 자, 예비고1, 예비고3, 1타 강사에게 제가 비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네. 잘하면 좋죠. 열심히 하면 좋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지만 우리가 진주가 누구인지 한번 가려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돈이지만 그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